그 컨텐츠는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뭐, 제 목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고 졸리더라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집중해서, 네, 살펴보도록 합시다. 컨텐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대충은 다 아는데,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그 간의 구조랑 간의 특징, 그리고 간암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접목을 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간에 해당되는 간과 관련된 이 간질환 동물 모델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제 중개 연구, 영어로는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면은 간의 구조 크게 보면은 간은 이제 간의 레프트 롭이랑 라이트 롭, 좌엽, 우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갈비뼈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갈비뼈 안에 그 한 1.5kg 정도 되는 그 무게 정도로 그 여러분들 다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왼쪽에는 레프트롭 이렇게 작게, 그 오른쪽 갈비뼈 밑에 이렇게 그 끝까지 이렇게 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치하는 거는 그 횡격막 아래. 횡격막이 영어로 다이아프라금이라고 하거든요. 횡격막 그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 얘는 뼈가 없어요. 뼈가 없으니까 그 인대 있잖아요. 여기 그 남 모양의 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쓸개, 골드블래러, 그 담낭이라고 하는 거고, 그 요걸 갖다 담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 이제 그 골드블래러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골드블래러에 쓸게 이제 돌이 차서 이 많이 절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제를 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담즙은 간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브라고 하는 거는 그 한국말로 엽이라고 해요. 엽이 오른쪽 옆, 우엽, 좌엽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네 개로도 나눠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수술방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데 쿼데이트 롭이랑 쿼드레이트 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있는 요 서페이스 요 네 부분으로 나눌 때는 이렇게도 부른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요 레프트 롭, 라이트 롭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페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말캉말캉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그 마우스 해부하거나 아니면은 그 동물 해부할 때 그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맨질맨질한 두부 같은 그런 표현, 그 서페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방금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이게 falciform 리가멘트, 이게 요 부분이요. 이게 난 모양의 그 인대가 이렇게 있어서 레프트랑 라이트 요 세그먼트를 이제 나눠주고요. 그 여기 보면 끝부분이 뭔가 이렇게 생기다 만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얘는 이거는 움브리칼 베인 그 움브리칼 베인 이제 피터스 때 아기 때 여기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가 퇴화된 거예요. 퇴화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남 모양의 인대 요 끝부분에는 요런 그 렘넌트가 구루터기라는 뜻이죠. 렘넌트 오브 디 umbilical vein, 요 umbilical vein의 그 구루터기로 이제 퇴화된 부분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별표 5개 쳐야 돼요. 헤파틱 스트럭처, 그럼 요거를 별표를 5개를 쳐야 되는데, 이게 간의 스트럭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로 로뷸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간이 가장 뭐 이렇게 간이 많은 일을 해요. 간이 우리가 또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고, 그런데 간의 구조를 이제 좀 살펴보면서 그 헤파틱 스트럭처 여기에다가 별표를 5개 치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헤파토사이트. 헤파토사이트는 우리 간이 있잖아요. 간에서 70% 되는 그 세포예요. 그리고 사이누소이드라고 부르는 요런 그 강이 있어요. 스페이스가 있다. 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포털 베인이랑 아터리랑 혈관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그 미세 혈관들이 사이노소이드 요 구획에서 서로 막 교차돼요. 물질들이 막 교차돼가지고 그런 캐필러리 블러드 베슬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리버만의 특징적으로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된 캐필러리 블러드 베슬이다. 요거랑 그리고 또 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바일이죠. 바일 드레인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담즙이 만들어지는 거는 헤파토사이트예요. 헤파토사이트가 간 세포죠. 그죠? 기억을 꼭 필요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리버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들어오는 게 2개예요. 여기 보면은 빨갛게 돼 있는 게 헤파틱 아터리 그러면은 여기 봐도 옥시전 리치 블러드 이렇게 산소 공급이 많이 되는 그 블러드 베슬이 헤파틱 아터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이나 모든 그 제노로 들어오는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그 드럭 같은 거 모든 약재들 뭐 한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고 음식물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 헤파틱 포탈 베인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에 이게 블러드 서플라이가 듀얼이라 가지고 2개가 간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잖아요. 동맥이 있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2개잖아요. 근데 간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특별히 헤파틱 포탈 베인 좀 더 이제 유창하게 헤파tic portal vein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뉴트리언트가 여기 이제 죄다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에서 이제 필터링이 되겠죠. 디톡시피케이션도 여기서 다 일어나고 간에서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자 한번 살펴봅시다. 헤파틱 아터리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심장에서 펌프질을 이제 하죠. 그러면은 간으로 이제 그 25%의 그 블러드 플로우 중에서 간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대요. 응? 에올타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그리고 포탈 베인, 이건 헤파틱, 포탈 베인, 여기에서 얘도 이제 간으로 또 들어온대요. 그 올간에서는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간은 들어오는 게 2개, 나가는 게 하나예요. 자, 이게 다른 올간이랑 간이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그죠? 먹어서 다이제스트 되는 것들이 이제 스몰 인테스틴에서 그 포탈 베인으로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포탈 베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맥 이제 한번 여기에서 산소를 운반해주고 헤모글로빈 하나당 이제 산소 4개 이렇게 운반해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오시즌 푸어 블러드가 되겠죠? 그 정맥이 이렇게 나가는 거. 그렇게 있어요. 꼭 기억해요. 하나, 둘, 셋. 들어오는 게, 블러드 서플라이가 가는 두 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이제 브레인을 시뮬레이션 시키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마이크로 아나토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센트럴 베인이에요. 베인이고 이제 헥사고날 구조라고 해가지고 요 빨간 거는 뭐예요? 아터리예요. 그죠? 아터리고 여기 이렇게 파란 거 요건 또 이제 베인이죠. 요 녹색 이거는 그 바일이 나오는 거 담즙 있잖아요. 담즙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요렇게 세 개가 똑같이 이제 로컬라이즈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선을 연결해 보면은 6개 모양을 이루고 있고 그 여기 사이에 여기 있는 게 센트럴 베인으로 이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안에 그 차지하고 있는 이게 헤파토사이트가 간 안에서도 여기에서 한 70% 정도 헤파토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 자, 그걸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봤던 이걸 갖다가 로뷸이라고 해요. 헤파틱 로뷸. 요거를 갖다가 요 구획, 요 6개를 갖다가 헤파틱 로뷸이라고 하고, 그 로뷸를 보면은, 이 리버 로뷸은 그 헤파틱 로뷸이라고 한다. 그 아까 육각형으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쉐이프가 모양이 어떻게 헥사고날 쉐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which is lovely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육면체로 된 건 아니고 찌글찌글하게 6개로 이제 돼 있다. 근데 각각의 로뷸에는 헤파토사이트와 그리고 센트럴 주변이 이렇게 되어 있고 블러드 플로우가 그 로뷸로 붙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러니까 피가 들어왔으니까 아까 심장에서 펌프질 하면은 25%의 피가 이제 간으로 간다 했잖아요. 간 중에서도 그 말초 혈관까지 이제 다다르려면 어떻게 다다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헤파토사이트가 그저 간 중에 70% 가지고 있다고. 응? 프로포션이 그 70%예요. 하는 일이 뭐냐 보면은 살펴보면 majority of the liver's function 보면은 물질 대사하고 그리고 뭐 글루코즈 만들고 뭐 글리코겐에서 글루코즈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디톡시피케이션 바깥에서 들어오는 뭐 그런 물질들 해독하는 과정 약을 먹으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제 P4 그 P450 그 아이소타입 그 엔자임들 있잖아요. 그 패밀리들이 여기 헤파토사이트에 다 있어요. 그리고 프로테인 신세시스. 여기 그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가장 그 프로테인들 혈액 응고하는 그 단백질들이랑 요즘 그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행하는 알부민 들어봤죠? 그 알부민을 간세포에서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 그 알부민을 사서 먹으면은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 알부민은 혈관으로 주사를 이제 꼽아가지고 맞지 않는 이상 이게 차라리 계란 있잖아요. 삶은 계란이나 그 달걀 그 먹는 게 알부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 어머니들 알부민 좋다고 그거 사드시는데 그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그 건기식이에요. 자, 그래서 헤파토사이트가 알부민을 만드는데 일조한다가 알부민 그 뭐 하는 거냐? 알부민은 체내 그 플루이드 밸런스를 맞춰줘요. 플루이드 그 pH 맞춰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춰주고 물질 이동 수송 간의 그런 것들을
호메오스테시스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게 알부민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헤파토사이트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핵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사이토졸에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랑 마이토콘드리아랑 골지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뭐 그렇구나 하고 뭐 지나가시면 돼요. 자, 시뉴소이드, 별표 5개. 이 별표 5개. 이게 간 안에 헤파토사이트랑 아까 얘기했던 헤파틱 로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간에만 있는 특이하게 있는 말초 혈관으로 부르는 이름이 사이누소이드예요. 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뉴트리언트나 여기 쿠퍼셀 있죠? 쿠퍼셀이 뭐냐면 간에 있는 면역 세포예요. 바이러스나 뭐 아니면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어디 이제 출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격을 해야 되는데 그, 그, 이렇게 장벽이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져 있는 사이누소이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파토사이트랑 블러드 사이에 거기를 이제 교환해준다, 서브스텐스를 이제 교환해주는 거를 뭐 이렇게 allowing 한다. 근데 여기도 나오네요. 쿠퍼셀은 리버에 있는 마크로파지, 면역 세포를 의미한다. 근데 여기에 이게 어떻게 play a role in immune defense. 그래요. 면역 체계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간에 있는 마크로파지는 뭐라고 부른다? 쿠퍼셀이라고 부른다. 어,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는 글로 봤는데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헥사고날 헤파틱 로뷸이에요. 로뷸.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센트럴 베인이 중간에 있고 여기에서 육면체 모양의 세 개의 포탈 베인. 아까 간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포탈 베인이랑 아터리 두 개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들어오는 요 꼭지점, 요 사이사이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헤파토사이트예요. 헤파토사이트고, 여기 이제 쿠퍼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 면역세포가 요 사이누소이드 요 부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이에 정맥에서 그리고 또 동맥에서 나오는 물질 교환들, 산소 교환들 이런 것들을 사이누소이드 여기에서 이제 다 물질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헤파토사이트 있죠. 헤파토사이트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담즙을 만들어내는 바일들을 만들어내는 요 관이에요. 작은 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일 덕트로 여기로 흘러가서 담즙은 뭘 하는 거죠? 지방산. 지방산을 분해시키는 디터전트잖아요. 지방을 분해하는 거. 그래서 담즙이 헤파토사이트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이 있는 고기를 먹어도, 그죠? 쓸개가 없어도 여기 발 덕트에서 이 주시한 부분, 요게 담즙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 이게 그 콜란지오사이트 여기에 있는 담관이라고 하는 담관세포라고 해요. 여기에 담관세포에 이게 영어로 하면 콜란지오사이트인데 담관세포에 암이 생기면은 콜란지오 칼시노마라고 해요. 담관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에 생길 수 있는 질병 중에 그쵸. 그 중에 하나죠. 담관암.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자, 마이크로
아나토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터리 있어요. 아터리고 포롤베인 있어요. 그리고 바일덕트. 여기 이제 콜란지오사이트들이 요 사이사이에 요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요 바일덕트 이 부분으로 담즙이 이렇게 모여서 담관 그 쓸개 담낭 있잖아요. 담낭 그 주머니에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강, 요 강 부분,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포어가 있다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캐필러리 그 블러드 베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사이누소이드라고 부른다. 아니면 시누소이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얘가 뭐죠? 어, 이뮨셀, 마크로파지, 리버에 있는 쿠퍼셀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핵이 있고 요 구획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요거는 뭐다? 헤파토사이트. 헤파토사이트가 우리 몸 안에 5만 개에서 10만 개, 그러니까 간 안에 그 10만 개의 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건 다 여기에 이렇게 네, 적혀져 있고요. 이게 또 다 설명한 거예요. 다 설명한 건데 마이크로 아나토미 이렇게 보면은 아터리 그 동맥이죠. 동맥에서 보면 가장 많은 게 산소 있어요. 그죠? 그 산소를 그 공급해 주는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세포로 전부 헤파토사이트 그런 브레치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 포를 베인에는 그 뉴트리언트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간에만 있는 특별한 정맥.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소장에서도 오고 스플린에서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고, 이 사이누소이드 요거는 이제 아까 계속 설명했던 그 이렇게 물질이 정맥, 동맥 다 이렇게 그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그 스페이스, 그 관을 얘기한다. 그리고 센트럴 베인은 아까 그 로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센트럴 베인이라 한다. 그리고 헤파틱 베인은 이제 여기서 산소를 다 옮겨주고 나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산소가 없는 그 혈관, 그거를 이제 헤파틱 베인이라고 한다. 자, 이제 여러 번 보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헤파토사이트야.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콜란지오사이트. 콜란지오사이트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바일이 만들어져요. 담즙. 담즙이 만들어서 이렇게 바일 덕트. 요렇게 사이누소이드 요 공간을 통해서 요렇게 요렇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음. 여기에 또 이제 여기 얘기했던 그 쿠퍼셀이랑 그 비슷하긴 한데 이게 아스트로사이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별 모양이라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스텔레이트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세포도 이제 간에 존재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히스톨로지를 보면은 이제 그 육각형 모양의 센트럴 베인이 보이고 요렇게 헤파틱 로뷸이 보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면역학적인 그 쿠퍼셀이 그 리버의 마크로파지가 그렇게 보이더라.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음, 쉽죠?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속 또 반복하는데 미드라인 요 상복부 여기에 이렇게 간이 위치하고 있고 그 크기가 이제 한 15cm 정도 그렇게 되는데 웨이트는 1.5에서 한 2kg 정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갈비뼈 꼬리 그러니까 라이트 요 다음 부분에 라이트 로어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요 갈비뼈가 있는 부분에 이제 간이 그 이제 쌓여 있죠. 갈비뼈가 그 잘못 부러지면은 그 간을 찌를 수 있어요. 응. 자, 그러고 간이 이제 1분 동안에 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피의 양이 1.5리터예요. 1분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피의 양이 1.5리터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그 듀얼 서플라이.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헤파틱 아터리에는 3분의 1의 블러드 플로우가 들어오지만 그 포럴 베인에서 이제 포럴 베인에서 들어오는 거는 3분의 2의 그 블러드 양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뉴트리언트가 리치한 그 블러드 플로우가 간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이름이 그 헤파틱 포탈 베인이다. 자, 그러면은 간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간암에다가 항암제를 투여하려고 그러면은 포탈 베인에다가 항암제를 투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포탈 베인이 중요하다. 마이크로 아나토미, 자,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 센트럴 베인 있고, 요 헥사, 그 로뷸리 있는데, 헤파틱 그 로뷸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 이동이 왔다 갔다 되더라. 자, 그러면은 간이 어떻게 그 건강한 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리버 인저리가 생기는 원인이 뭘까? 응? 어떻게 해서 리버가 데미지를 받게 될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헤파틱 바이러스 A에서 E까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은 게, B형 간염 바이러스죠. 그죠? 우리나라 그 민족 특성상 B형 바이러스가 많은데, 이게, 음, 1980년대 B형 간염 바이러스 그 백신을 3차 접종까지 해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헵 헤파틱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A형 간염 바이러스 이거는 여기 A, B, C, D, E 거기에서 이제 통칭을 했는데 이게 어, 어렸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흙 퍼먹고 그렇게 놀다 보면은 A형 간염 항체가 그 어른이 되어서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너무 깨끗한 친구들한테는 A형 항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게 그냥 성장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조금 지저분하고 더럽고 흙놀이하고 모래놀이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그렇게 해서 이 종류대로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결국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게 파이브로시스, 그러니까, 섬유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간경화, 시로팅 리버라고 해서 딱딱해져요. 간이 우리가 두부처럼 말캉말캉하잖아요. 이게 요런 스카가 생기는 섬유화 되는 이게 파이브로시스가 이렇게 생기는 요 과정 프로세스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놓은 건데 여기가 이렇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면서 이제 파이브로시스의 시비어리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나눠놨는데 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 술을 먹지 않아도 술 먹어도 이제 간에 그 전격성
간 부전 이런 게 오고 그러면 술을 먹지 않아도 오고 술을 먹어도 오고 약을 많이 먹어도 오고 뭐 그래요. 뭐 페리 넌 알코올릭 페리 리버 디지즈 그러면은 이거는 술을 안 먹고 그냥 그 하이팻, 하이슈크로즈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이제 이런 질병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게 식생활이 한 20년에서 30년 이렇게 지속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리버는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 침묵의 장기고, 그리고 이게 리버서블 해요. 리버서블 하다는 게 노말로 다시 정상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장기다. 그리고 리버는 또 재생이 돼요. 그죠? 재생이 돼가지고, 아까 우리 레프트, 라이트 있었는데, 레프트가 작은 부분이었잖아요. 30% 그니까만 남겨놓고 70%의 간을 리젝션, 절제를 했어요. 그래도 간은 한 달 만에 다시 그 크기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생체 간이식 수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까 또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간에서 어큐트로 그 인절이 오는데 여기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타미노핀이 그거죠? APAP, 타이레놀, 타이레놀 한 8알 정도를 하루에 그렇게 먹으면은 어큐트 리버 페일려가 와요. 오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AST-ALT가 뭐냐면 OTPT, 그러니까 리버에서 나오는 그 엔자임이거든요. 간 수치라고 하는데 이 간 수치가 증가하는데 그거를 이제 헤파토사이트 간세포에서 이게 망가져가지고 혈액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그 효소들이요. 그걸 AST-ALT 증가했다 그러는데 그걸로 우리가 그 인절이 간 수치가 좀 높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염증 생기고 뭐 이렇게 붓고 뭐 그러는데 요 단계까지는 이렇게 처치를 하면 이제 돌아올 수 있죠. 아, 근데 크로닉 리버로 이렇게 가면은 막 그러니까 소주 2병을 뭐 한 30년 드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서서히 오는 거죠. 크로닉 리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간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임상 선생님들은 딱 아신대요. 이렇게 배를 딱 열어보면은 소주를 평생 동안 너무 많이 드신 간이구나. 그냥 그거를 이제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그 단계를 F0부터 F4라고 하는데, 이제 시로팅 리버에서 이제 지나가면 가장 엔드 스테이지 리버, 그래서 리버 간암인 거죠. HCC. 간암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마일드한 파이브로시스, 여기서부터는 정상으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방간에 걸렸다 그러면은 운동해가지고 그 간에 있는 그 지방층들을 다 이렇게 그 분해해가지고 정상간으로 돌아오게끔 선생님들이 막 운동을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죠? 음. 간의 특징, 그런 거, 이 간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좀 많아. 간이 그, 여러분 글루코즈 뭐죠? 글루코즈. 탄수화물 그 만드는 거. 글루코즈가. 포도당. 그죠? 글루코즈가 포도당인데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분자식이 C 6개, 탄소 6개, H 12개, 수소 12개, O 산소 6개. 이 에너지 쓸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저분자, 그게 그 단위가 글루코즈잖아요.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라는 거는 만들어내기도 하고 분해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은 글루코즈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네. 뇌가 글루코즈를 20% 써요. 근데 브레인에서는 글루코즈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디서 만들어내요? 대부분의 글루코즈는 간에서 만들어내요. 간에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혈액으로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글리코겐이라는 그 물질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저장해요? 간에 저장하는데 간 중에서도 어디에? 헤파토사이트. 헤파토사이트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간의 그 기능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엑스크리토리 펑션이라서 내보내는 거. 그죠? 바일을 만들어내는데 이 바일이 아까 그 담즙이었잖아요. 담즙, 녹황색. 녹황색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빌리루빈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그 골수에서 적혈구가 만들어지죠.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이에요. 120일이면 석 달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이제 리사이클링이 되려 그러면은 브렉다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서 되느냐? 간에 가서 돼요. 간에. 간에 가서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몇 개 운반할 수 있죠? 4개예요. 그 자리가 그 아이온이랑 같이 컴바인 되는 자리가 4개예요. 거기에서 이제 헤모글로빈이 햄옥시게네이즈에 의해서 브레이크다운 돼요. 그러면은 빌리루빈이라는 이게 요 바일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데 얘는 녹황색, 그죠? 그리고 점막이랑 어피니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잘 어피니티가 높다, 잘 달라붙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잘 달라붙는 데가 이제 눈이에요, 눈.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간에서 이 바일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녹황색, 녹황색 피부가 보이고, 그리고 특히 눈에 가서 달라붙어서 눈이 약간 노란색 눈 있잖아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바일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바일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간이 또 하는 일은 알부민을 만들어내죠. 아까 알부민 얘기했죠? 알부민 이거는 몸 안에 이제 pH를 조절하는데 요게 이제 간이 안 좋아가지고 알부민 대사도 이제 제대로 안 되면은 복강 안에 배가 빵빵하게 복수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복수가 차고 눈이 눈이 어떻게 돼요? 녹황색 눈, 노란색 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슈렉 색깔 같은 그런 녹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 보면 간이 안 좋으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간 이식 수술을 하면은 그게 정상으로 정말 빠르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간의 기능 중에 또 하나 혈액 응고하는 인자들 있잖아요. 피브리노겐 같은 거, 혈액을 이렇게 응고시키는 그 인자들을 다 간에서 이게 합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이 하는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이렇게 써놨는데 가장 많이 글루코즈를 쓰는 거는 브레인이라고 했잖아요. 는 글루코즈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기관은 간이에요. 그런데 간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은 키드니 있잖아요. 신장에서도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의 특징 중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게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인데 일단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으면은 가장 낮은 분자로 포도당으로 이제 그렇게 브렉다운 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요 메타볼리즘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난다? 간에서 일어난다. 요 헤파토사이트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그 에너지 원으로 써야 되는 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잖아요. 그러면은 글루코즈 한 분자가 요 사이토졸로 들어와서 파이루베이트로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요 TCA 사이클을 돌아가면은 이제 36개의 ATP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이거 이제 학부 때 이거 다 배웠어요. 그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이다. 음. 이게 간에서 이렇게 간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요 글루코즈 메타볼리즘 중에서 아까는 들어온 거 음식물을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낼 수 있게 만드는 거랑, 여기 보면은 네오제네시스. 이게 네오라는 게 뭐 신생합성 뭐 그런 거거든요.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쫄쫄 굶었을 때 간에서, 간에서 이거를 갖다가 네오제네시스, 신생합성을 시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에서 또 글리코겐, 글리코겐 라이시스. 자, 우리가 아까 그 많이 먹으면은 간에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저장됐던 거를 갖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풀어서, 라이시스는 뭔가 이렇게 풀어서 이제 분해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간에서 한다. 그리고 요거는 글리코겐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죠?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 글리코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간에서 일어난다. 잠시만요. 제가 급하게 저기 톡을 하나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저한테 5초 동안 시간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다시 간의 특징에 대해서 이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글리코겐, 아까 글리코겐이 뭐라 그랬어요? 많이 먹으면은 글리코겐으로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글리코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글리코겐을 만드는 그래서 요렇게 요 프라이머가 되는 글라이코제닌이라는 몰리큘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탄소 사슬이 연결되어 있어 응축을 시켜서 글리코겐으로 만든다. 요 과정을 보고 이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먹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때는 간에서 이렇게 저장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글리코겐 있잖아요. 안 먹었어요. 그 글리코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글라이코젠에서 라이시스, 요거를 글루코즈로 만든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여기 이게 글루코즈는 육탄당이죠. 그 육탄당이 요 글루코즈를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게 글라이코제네시스고요. 요걸 반대로 이게 간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쓸 때 요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난다?
간에서 일어난다. 저장하고 분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간에서 다 일어난다. 그걸 여기에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얘는 이제 어 글루코네오제네시스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글루코즈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신생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글리코겐이 없어요. 그럼 뭘로 만들어요? 다른 아미노산이나 락테이트나 아니면 그 리피드, 글라이세롤 이런 것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요렇게 반응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 게 이게 요즘 그 16시간 뭐 공복 8시간 밥 먹고 그러는 그 사이클에 맞춘 게 그게 뭐였죠? MCT 오일 뭐 이런 것도 드시고 케톤 바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한참 붐일 때 그거에 사용이 됐던 원리가 이 생체 원리예요. 어, 글루코네오제네시스. 그래가지고 요 락테이트랑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단백질이나 아니면 여기 글라이세롤, 이게 리피드죠? 리피드, 트리아실 글라이세롤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환원을 시켜가지고 요- 요렇게 환원을 시켜가지고 글루코즈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메타볼라이트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간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음. 자, 그리고 아까 간에서 또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요 X, 엑스크리토리 펑션, 뭔가 이게 배설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헤모글로빈에 여기 이게 햄이 이렇게 있어요. 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얘가 120일을 헤모글로빈 이제 적혈구가 살았어요. 어, 살고서 이제 리사이클 되는 과정이에요. 리사이클 되는 과정에 이제 햄 옥시게네이즈에 의해서 빌리버딘으로 이제 그 변환이 된 다음에 컨버팅 되고 나서 언컨주게이티드 빌리루빈이 되는데 얘는 물에 녹지 않아요. 얘는 뭐랑 바인딩 하냐면은 알부민이랑 바인딩해요. 알부민이랑 바인딩을 해가지고 요 간에 가가지고 요렇게 해리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배설이 되잖아요. 배설이 되면은 이제 배변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변을 보면은 그 황갈색 변 색깔이 보이는데 이게 빌리버딘 이게 바깥으로 배설이 돼가지고 색깔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변을 보면은 이게 제대로 익스크리션이 되지 않아서 회색 변을 보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간에는 그 헤모글로빈 요 햄 대사도 간에서 되더라. 자, 이건 아까 그 연장선상이에요. 어, 담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부민이랑 컴바인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컨주게이티드 빌리루빈은 여기 쓸개 간을 통해 가지고 쓸개에 이렇게 배출이 되더라. 그걸 이렇게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신약의 탄생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음, 여러분들 뭐 저 역시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약에 대한 그 베네핏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그 항암제 만드는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신약이 주는 그 가치 창출 그런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AMC 사이언스라고 해서 그런 신약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의과학도 있고 의공학 전공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AI를 연구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기초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처음으로 이제 뭔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울산대 의대 의과학 쪽으로 의공학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약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각자 지금 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하는데 이렇게 컴바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클루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타겟 선정, 유효 물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전임상 연구에서 이런 걸 해요. 저 역시도 여기에서 이제 애니멀 스터디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프로프 오브 컨셉 이런 것들 다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은 전임상 연구에서 뭐 PK 요런 거, 뭐 DMPK 요런 것들 뭐 독성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간 독성 AST/ALT가 아까 뭐라 그랬죠? 헤파토사이트에서 그 간에 데미지를 입은 그 엔자임들이 혈액으로 흘러 나와가지고 간 수치 그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 독성, 그 약동학, 양리 합성 제형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기초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뭐 안전성, 유효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용합연구관 1층에 보면은 임상 연구를 하는 그런 저기 공간이 있죠. 그 보면은 임상 1상, 2상, 3상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진짜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죠. 그죠? 이제 낙타 바늘 뚫기죠. 그죠? 낙타가 바늘 귀 뚫는 거, 그것만큼 이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뭐, 임상 2상, 아니면 임상 3상에서 이제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FDA에서 허가를 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임상 4상 거치기 전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허가 등록을 해서 출시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결론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 그 디벨롭 하는 요 시작점부터 해서 FDA 허가 등록되는 데까지는 정말 엄청난 큰 여정을 지나게 된다.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이디어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0년, 짧으면 10년, 그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비임상 시험, 이거는 그 전임상 시험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트위트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동물에게 트위트한다. 그래서 비임상, 전임상 시험 이렇게 하고 임상 1상, 2상, 3상 하면서 요 코트의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펀메드에 들어가서 NCT 넘버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렇게 하고서 그 디지즈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그 거기에 해당하는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의 정의 보면은 이걸 하나 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신약 1호로 그 지금 이화여대의 약대 교수님, 그 김대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SK케미칼에 계실 적에 이게 썸플라라는 요 약을 처음 우리나라 최초의 항암제를 이분이 개발하셔가지고 이게 언제 1997년도에
이제 최초로 그 신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판매 허가가 통과가 됐다. 자, 요거를 그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임상 연구를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올간이 간이다 보니까 간에 대한 그 항암 치료의 역사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 1943년도에 최초의 그 항암제가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요 세포 독성 항암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암세포만 만드는 표적 항암제 요법으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거는 인터페론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안티바이러스 있잖아요. 바이러스들을 이제 이니비션 시켜주는 그런 항암제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키트루다라고 해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키트루다 이 항암제를 면역 항암제인데 이거를 쓰고서 리커버리 됐다고 예,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가 되면서 이제 다른 장기로 이제 익스펜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면역 항암요법 여기에다가 플러스 키모테라피, 키모테라피를 이렇게 컴바인 시켜서 하는 그런 항암 치료, 그리고 대사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 발전 단계를 보면은 1단계, 처음에 보면은 그냥 화학항암제, 그러니까 정상세포든 암세포든 그냥 다 죽여요. 같이 다 죽여가지고 그 항암 이 독성이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2단계 이제 키모테라피, 타겟티드 항암제가 나와가지고 암세포만 표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항암제가 나왔다면 3단계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안티-PDL1, 안티-PD1 이런 것들, 요 면역 체계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여기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 중인데 이제 대사항암제. 이렇게 암이 브레인에서 글루코즈를 많이 쓰는데 암도 글루코즈를 많이 써요. 암이 프롤리퍼레이션 되려고 그러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이제 글루코즈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즈를 이제 업테이크 많이 해가지고 와버그 이펙트라고 해서 암이 프롤리퍼레이션 되는데 글루코즈를 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암이 커지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 대사항암제 연구를 통해서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요 글루코스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거, 요, 요 컨셉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대사항암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간암에 걸리고 나면은 솔직히 그 간암의 표적 치료제로 소라페닙이 많이 쓰였거든요. 여기 이제 소라페닙 있는데 이게 2007년까지 소라페닙을 능가하는 약제가 개발이 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PDL1 요 면역 항암제 이게 생기고 나가지고 그리고 아테졸리주맙이라는 요 PDL1 억제제하고 베바시주맙 요거를 이제 컴비로 해가지고 요거는 VEGF 이거는 신생 혈관 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암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암에 새로운 혈관들이 막 뻗어 나가요. 그러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포도당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암이 막 생장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신생 혈관들을 블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VEGF 요거를 억제하는 게 이제 베바시주마브 요 약제인데, 요거랑 이제 섞어서 써봤더니 소라페니보다 이제 이피커시가 더 좋더라. 소라페니보다 이제 오버all 서바이벌이 이제 더 좋더라. 그래서 이게 NEJM에 이제 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이후부터 이제 간암도 그 경구용 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수술도 하고, 그리고 또 간암을 이제 치료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 신약 개발로 이렇게 더 오래 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보면은, 소라페닙, 요것만 이렇게, 이게 멀티 TKI예요. 멀티 TKI인데, 요 하나만 이렇게 쓰이다가 옵션이 여러 개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대별 항암제 이렇게 많은 발전으로 우리가 연구해온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온 결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간암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멜라노마, 그리고 신장암, 그리고 또 폐암 이런데 다 이렇게 익스펜전 시켜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임상 시험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드럭이면은 이거를 리포지셔닝이라고 해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항암 치료의 옵션을 이제 넓힌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원래는 소라페닙밖에 이제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펜전 됐다는 거예요. 레고라페닙도 쓰고, 뭐, 니볼루맙도 이렇게 쓰고, 이건 이제 임상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퍼스트 라인은 뭐 첫 번째는 이 약을 쓰고, 두 번째는 이 약을 쓰고, 뭐 그러는데, 세컨 라인에 이런 약제들을 이렇게 선별할 수 있게끔 옵션을 제공해 주는 거, 이거는 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처럼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러한 에비던스,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클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언급할 게 여기 AB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약이 항체라는 거예요. 안티바디라서 여기 끝에 무슨 무슨 맙으로 끝나는 거는 이 약제는 그냥 안티바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뭐 렘바티닙, 소라페닙 그러면 얘는 안티바디는 아니구나. 멀타이 TKI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션 시켜주는 거 그런 약제를 멀티 TKI라고 하거든요. EGFR 뭐 이런 것들을 블럭해주는 이런 약. 근데 여기에서 맙 AB 얘는 안티바디.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음. 자, 그래서 간암 연구에 또 보면은 이게 하이복시아 인두서블 팩터라고 해서 간암뿐만이 아니라 저기 암은 산소를 싫어해요. 암은 산소를 싫어해서 이게 하이복시아가 저산소거든요. 저산소 인듀서블 팩터. 그러니까 저산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거를 컨트롤하는 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전사인자라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암 걸린 사람들이 왜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왜냐면 왜냐면 암 있잖아요. 암을 메스가 한 5cm 정도 되는 메스가 되는 암이 있다. 그럼 이거를 절반으로 쪼개보면은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그 안은 하이폭식 상태예요. 산소가 거의 없어요. 암은 그냥 비정상적으로 그냥 메스만 커진, 덩치만 커진 그런 종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카보메틱스를 통한 이게 안지오제네시스 VEGFR 요거를 갖다가 이제 블럭해주고, 그리고 맷, 맷 이 부분이 캔서에서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하나만 가지고 이피커시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컨비를 해가지고 하는 병용 효과. 그래서 시너지즘을 보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카보잔티니 연구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가남의 그 소라페니 이외의 이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가남에서 여러 이렇게 익스프레션, 과발현되는 이러한 리셉터들인데, 여기 라이간드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블러케이드를 시키면은 그냥 캔서에서 이런 것들 여러 옵션을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환자들에게 여러 옵션을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확률 있잖아요. 확률적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플러스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전에는 이제 전임상 연구를 하겠죠. 마우스한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전임상 연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이렇게 하더라. 뭐 그런 거고, 간암 연구에서 이게 여러 약제가 있는데, 이런 게 그 몰리큘러 타겟티드 테라피가 되려면 이게 전부 간암에 쓰이는 약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 약제 중에서도 어떠한 조합이 가장 베스트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몰리큘러 패스웨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어떤 약제랑 조합이 베스트로 나오는지, 여기 이제 캔서에서 가장 중요한 라프 맵카이네즈 요 부분을 이제 블럭하는 것과, 뭐 VEGFR을 블럭하는 요 조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조합으로 이제 컨비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요 간암세포에서 요 핵이 이제 레플리케이션 하지 못하도록 요 트랜스크립션 팩터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H닥을 블럭한다던가, 아니면 CDK 요 사이클 돌아가는 요 부분을 이제 블럭을 시킨다던가, 여러 종류의 그런 약제들을 가지고 확률로 여러 조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역 관문 억제제, 이게 캔서에 많이 있는 게, 그 캔서 셀에 많이 있는 게 PDL1이죠.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게 PDL1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블러케이드, 요거를 이제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죠? 투머셀에서 여기에 하일리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요 부분, 안티-PD1, 요거는 여기에서 나온 약은 펜브롤리주맙, 니볼루맙, 이거는 이제 그 안티바디예요. 안티바디를 이용한 약이니까 여기에 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새겼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CTLA4 같은 거, 여기 있는 요런 안티 CTLA4, 그래서 이필리무밥 요런 약제들도 이제 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투머에 익스프레션 많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요거 플러스, 그리고 세포 치료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간암도 같이 연구를 많이 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이제 암세포에서 발현이 이제 되는
그 PDL1이랑 여기 뭐 그 면역세포에서 있는 CTLA4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이러한 단백질들이 익스프레션이 되는지 요거를 연구를 한 거죠. 그죠? 연구를 해가지고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서 어떠한 조합으로 이렇게 얘가 요렇게 암세포가 여기 이렇게 바인딩이 되면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리그레션 시킬 수 있는 그 메인 컨셉으로 우리가 면역 관문 억제제 요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캔서 투머 셀에 있는 그 PDL1이랑 T셀이랑 원래 이렇게 바인딩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PDL1, 안티 PDL1 요 약을 트리트를 하니까 여기 T셀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투머셀을 이제 없애버리더라. 네, 이런 식으로 그 약제를 여러 약제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안티바디 가지고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이거를 하는데 요즘에는 ADC라고 해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안티바디에다가 그 항암제 있잖아요. 항암제 약을 이제 달아요. 달아가지고 이거보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보다 좀 더 강도를 세게 해서 ADC라는 것도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그 ADC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암에 처음에는 이제 소라페닙밖에 이제 쓸 수 없었는데, 세컨 라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간세포 암을 트리트 할 수 있는 그 표적 치료제가 병용이 되는 게 최신 트렌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트렌드를 알고, 기본을 알고, 이제 트렌드를 알고, 그렇게, 어, 연구하는데 잘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맨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 국내에 그 항암제 1997년도에 SK 케미컬에서 나온 선플라가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면역 항암제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우리나라 이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신약 개발, 요 안티바디 개발하는 요 회사에서 이러한 파이프라인들, 이제 이건 다 면역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술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러면은 이게 회사가 상장을 하죠.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면은 이제 주식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잖아요. 이러한 신약 개발 회사가 그 주식회사가 아니었다가 그냥 벤처기업이었다가 이러한 그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로 상승하면서 이윤 창출하는 것,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어요. 자, 그래서 면역항암제 단독 치료의 반응률은 어떻게 상승시키나? 이게 그 콜드 투머에서 핫 투머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환자군마다 뭐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클리니션들, 그 선생님들이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면역항암제 뭐 단독 아니면 표적 치료제 요런 조합을 쓰는 거를 어, 마우스에다가 쓰죠. 마우스에다가 요거를 똑같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쓰는 것들을 이제 미미킹 해가지고 마우스에다가 요러한 익스페리멘탈 그룹을 써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게 마우스에서 나오는 결과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나오는 결과가 똑같은지 매칭이 되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하는 거죠. 자, 간암 연구에서 정리하자면 간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제가 좀 많이 없어요. 가장 항암제가 많은 암은 폐암이에요, 폐암. 폐암은 옵션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 폐암에 관련된 약제들이 엄청 많은데, 간암은 진행성 간암에서 이제 반응률이 그렇게 좋진 않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섞어서 컨비 치료를 해가지고, 뭐 시너지즘도 아니네요. 반응률이 30%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개가 안 되면은 세 개까지 트리트를 하고 또 면역 항암제 있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지 3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중이네요. 이거는 빈 공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여기는 과학자고요. 이 청진기 있는 분이 이제 이 닥터예요. 닥터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디스커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언어로 마주보고서 디스커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통이 얼마나 안 되면 네이처에서 이게 논문으로 이거를 이렇게 실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구의 시작점은 디스커션, 해야 되고, 여기에 이게 아카데믹한 부분이랑 요 인더스트리, 이게 여기 인더스트리 필드랑 이 간극이 너무나도 깊다. 그래서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과학, 요 의과학을 연구하는 요쪽, 요런 집단이고,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는 있지만, 그죠? 서울 아산병원이 우리 바로 앞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메신저 역할,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움푹 파졌던 이 계곡이 이렇게 편평하게 될 것 같아요. 아카데미아랑 인더스트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스커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는 연구를 우리가 중개 연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라고 하는데 트랜스레이셔널 사이언스 요 간극을 이제 메꾸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그죠? 우리도 우리가 하는 노력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노력은 그거예요. 수술방에서 샘플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세포를 분리해요. 분리한 다음에 그런 현상이 뭐 RNA를 분리해가지고 PCR을 하고 단백질 웨스턴을 하고 이래서 마우스랑 했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매칭이 되는지 뭐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 얼굴을 오늘 카메라가 안 켜져서 그런데, 예, 이게 37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2017년도 사진이네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중개 연구를 그 이그샘플로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임상에서 이게 어린이 병원에 그 수술하시는 이제 서전이세요. 그리고 여기 신앙식 교수님은 요 의공학 요쪽 여기에서 AI로 딥러닝 이런 거를 연구를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소시움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기초 연구하는 사람이랑 인공지능이랑 클리니션이랑 이렇게 팀을 이뤄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임상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우리 병원은 이 IRB 승인이 좀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병원이 좀 IRB
승인되는데 시간이 좀 단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우리 저기 실험실에 그 연구원이에요. 우리 실험실 연구원이 수술방 가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가져와요. 그래서 세포를 분리를 해서 이게 지금 융합관 8-4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분리를 해서 뱅깅을 해요. 이게 실제 우리가 받은 그 인체 유램을 활용하는 그 IRB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실험에 쓰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 우리 교수님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시는 이 사진이에요. 그 이승규 교수님이라고 간이식 간담도 외과의 석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요 분이 집도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러고 실험실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크게 간을 절제를 해오진 못해요. 이것도 저희가 실험실 10년 있는 중간에 가장 큰 샘플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시 아웃 해가지고요. 플러시 아웃 해서 이때는 줄기세포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이 디바이스인데요. 이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그, 버퍼 A, 버퍼 E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정상 절제된 거, 노말 간을 얻기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노말 간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도너들 있잖아요. 간 이식 수술에 저기, 간 도너들. 기증자. 우리가 기증자라고 얘기하죠. 그 기증자분들은 연구하는데 이렇게 간 조직을 이렇게 주는 게 쉽지 않은데, 선뜻 이렇게, 연구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 연구실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줄기세포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셀즈 최근에 이 논문 점수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MDPI 논문인데 이게 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MDPI 논문이 논문을 서미션 해가지고 억셉되는 데까지 시간이 프로세스가 엄청 빨라요. 그거는 강점인데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논문이 퍼블리시 되는 속도가 많으니까 여러 대학이나 여러 그 잡지를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그 기관에서 MDPI 논문을 되도록이면 퍼블리시하지 마라는 그런 코멘트나 뭐 아무튼 그런 협조전 이런 게 많이 최근 들어서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어쨌든 저 여기에서 이제 이건 제가 그 몇 년 전에 논문을 낸 건데요. 그래서 수술방에서 샘플을 떼었어요. 이제 떼어가지고 줄기세포를 분리를 했는데 우리가 그 간에서 분리한 줄기세포가 이게 좋다. 그런 걸 가지고 해당하는 실험을 했어요. 여기에서는 휴먼 본메로우 줄기세포, 이거는 휴먼 옴브리컬 코드 줄기세포, 그리고 휴먼 리버 디라이브드 스템셀, 이게 줄기세포.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줄기세포가 가지는 요 마커들을 가지고 있고 결론은 우리가 세팅한 이 줄기세포가 좋더라. 우리가 수술방에서 가져온 요 줄기세포가 좋더라라는 걸로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계 연구를 이용해서 그 수술방에서 선생님이 간 샘플을 주셨죠? 그리고 기초 우리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의광학이랑 연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 연구 성과로 이렇게 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좋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 또한 환자 간 샘플을 이용해서 이분도 이제 도너 주셨죠? 근데 보세요. 0.89g이요. 이게 너무나도 작은 양이지만 누가 자기 간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시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병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리소스, 그 자산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우리가 간세포를 분리를 해서 여기 이제 마우스에다가 트리트를 해서 뭐 이러한 결과를 냈다는 거, 그냥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거에 다 해당하는 얘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임상 조직에서 요 리버 디라이브드 MSC 144라는 거, 요거를 이제 네이밍을 붙였죠.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노화 관련된 마커들 있잖아요. 노화 관련된 그 엔자임들 이런 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에 필요하게끔 이렇게 패세징을 올렸어요. 패세징을 이제 세포를 늙게 만드는 거죠. 늙게 만든 다음에 늙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보여주고 아, 아니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 소기관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기기 있잖아요. 이 기기가 톰오브 큐브라는 기기인데 염색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는 거, 염색을 하지 않고 세포 소기관을 볼 수 있는 거, 이건 대단한 메리트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임상시험 전에 가는 것들, 그게 뭐죠? 전임상, 비임상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간질환 동물 모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한 6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급성 간부전 이게 사람한테 다 생길 수 있는 모델인데 이거를 동물 마우스로 미믹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급성 간부전 동물 모델. 요거는 어 한약을 잘못 먹잖아요. 그 독한 한약을 잘못 먹어도 간부전이 와요, 여러분. 이게 제노에서 온, 그 바깥에서 온 외부 그 독한 그 한약을 갖다가 디톡시피케이션 시키려면은 간이 얼마만큼 과부하가 걸리는지, 그래서 한약을 여러분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간 섬유화 동물 모델,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거는 뭐 햄버거랑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거를 엄청 많이 먹이거나 그 사람으로 치면 그런 거죠. 그리고 마우스한테는 하이팻, 하이 수크로즈 그거를 이제 막 엄청 많이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담즙 물체성, 이거는 콜란지오 칼시노마 보는 거죠. 그 담관암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간암 동물 모델 이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행잉 웨이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노말일 때는 이제 피가 잘 돌아가지고 빨갛게 보이는데 마우스의 옆 있잖아요. 마우스의 옆은 이제 6개로 나눠져 있어요. 6개로 나눠져 있는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그 행위웨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서 봤더니 피가 안 통하니까 우리가 그걸 허혈, 그래서 이스케믹 데미지,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에 비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헤파토사이트 데미지 이렇게 온 걸 보고 그리고 AST, ALT가 타임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 헤파토사이트에서 인저리가 생겨서 그 혈액으로 흘러나온 거, 그걸 우리가 간 수치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모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동물 모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리버 파이브로시스, 리버 파이브로시스를 만드는데 APAP 이게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을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과부하되게 이제 먹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지 이건 또 CCL4라고 해서 사야마탄소인데 이제 이거를 트리트를 해가지고 간 표면에 이 실질들이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그 6달이 지나면은 이 정도로 되고 12달이 돼서 개복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투머 매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 요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간암이 투머가 리그레션 되는지 그런 실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보면은 바일덕트 라이게이션이라고 해서 그 바일 담관 그 부분을 결차를 해서 묶어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바이덕트 라이게이션이랑 그 여기 아세트아미노펜 두 개를 이제 다 같이 트리트를 해서 이런 동물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여기 우리가 보기만 봐도 이제 오비오비 마우스 같죠. 이런 식으로 하이팻 다이어트, 하이 슈크로즈를 이렇게 시키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STG라고 해서 스트레토조토신이라는 요 케미컬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1년이 넘게 2년 가까이 이렇게 트리트를 하면은 HCC,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그 간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우리가 신약을 개발을 하려니 거기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이나 기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메소돌로지, 응? 그 지방간 동물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더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덕트예요. 바일 덕트. 바일 덕트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결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묶거나 그러면은 이게 플러시 아웃이 되지 못해가지고 바일 덕트가 이렇게 결찰이 되니까 여기 이 부분, 골드 블레러 이 부분이 쓸개 부분이잖아요. 쓸개 부분이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결국에는 간에 데미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담즙 물체성 간질환 동물 모델 이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간암 동물 모델에는 이제 CMET, 뭐 AKT 이런 것들로 컨비를 시켜가지고 이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몰리큘이라고 치면은 이 부분을 매니플레이션 시켜가지고 간암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약제를 트리트를 하고 아니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간암 동물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에 세포를 요 인슐린 시린지로 그 세포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인젝션을 해요. 인젝션을 하고 여기에서 동물 그 CT를 촬영을 해서 보니까 투머가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방법들이 우리 그 융합연구지원센터에 소동물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펫CT도 되고 아이비스도 되고 우리 연구소, 우리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질병이나 장기에 해당되는 연구 테마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장비를 예약을 하고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암 동물 모델은 이런 식으로 메소돌로지를 하더라.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간이식을 하니까 우리도 이제 간이식 동물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인프라 헤파틱 비나카바 그러니까 혈관 있잖아요. 혈관을 그 이제 이어주는데 커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 혈관을 이제 안으로 집어넣어서 묶었어요. 묶은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도너에서 리시피언트로 이렇게 넘어온 그래프트를 이제 인그래프트 시킨 거죠.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시켜준 다음에 음, 이식을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수술하는 술기인 거죠. 이렇게 하고서 봤더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서 이제 혈관에서 클램프를 이제 제거를 하면은
요 부분에 요 블러드 베슬 요 부분에 피가 통하잖아요. 피가 통하니까 간 이식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아니, 그러니까 다른 쥐의 간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쥐는 면역 억제제를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하는 실험을 간이식 동물 모델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 장시간 어,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 듣느냐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응답